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뉴스, 시사, 현황 등을 다루는 북한 요지경입니다. 북한 20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24년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을 꺾고 결승 진출했습니다. 네. 우선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미국 4강에서 이 미국을 꺾었다는 것, 이걸로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선물을 좀 줄까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참 이번에 북한 선수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결승전 상대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 기준은 우승을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일본, 미국한테는 지지 말아요. 자, 예를 들어 국제대회에 나갔어요. 여자 축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북한, 일본,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한 조다. 근데 일본한테 지고 프랑스, 독일을 이겨서 2승 1패로 그 16강에 올라갔다. 이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 프랑스, 독일한테 지고 일본한테 이겨서 1승 2패로 예선 탈락하더라도 일본을 이겼다. 네. 그러면 그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미국 다 나왔거든요. 한국은 16강전에서 개최국인 콜롬비아한테 1대 0으로 져서 탈락했습니다. 아, 저희 벌써 탈락했나요? 그래도 조 2위로 16강까지 갔어요. 그것도 네. 0대 0 비기고 1대 0으로 아깝게 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경기 독일을 이기고 아무튼 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죠. 근데 북한은 이제 준결승에서 미국을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한시름 놔야 되는데 아마 그 다음 준결승이 네덜란드 대 일본이었거든요. 그 네덜란드가 이기기를 정말로 바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승전이 네덜란드가 올라왔으면 뭐 이기든 지든 뭐 대환영 받는 거예요. 네. 준우승했고 미국을 꺾었고, 미국을 꺾었고 네. 그리고 남조선보다 성적이 좋았고 이런 거 선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필 한일전이 되었습니다. 아, 한일전이랑 북일전, 북일전, 일북전이 된 건데 사실 일본도 이제 여자 축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월드컵 우승한 적도 있고. 그런가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대회 이번이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겁니다. 2006년, 2016년에도 우승했고 2016년 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준결승에서 2대 1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이 결승전이 일본인데 이렇게 되면은 긴장의 정도가 달라요. 일본 선수들은 뭐 세계 대회 우승을 놓고 겨룬다 이 정도의 긴장감이라면 북한은 지면 뭐 온갖 비난 감수해야 되고 생활 총화해야 되고 사상 투쟁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담감이 훨씬 심하겠죠. 지금 우리 녹화 방송이 23일 날 방송일 기준 네. 23일 오늘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을 꺾었는데 미국을 꺾었지만 자 얘기했잖아요. 한국한테 이기는 게 최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이기는 게 그 다음, 미국한테 이기는 게 그 다음인데 지금 세 번째 미션을 달성하고 두 번째 미션에서 완전히 깨져버린다? 이거는 칭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제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여자 축구의 거의 뭐 세계 랭킹 탑3 안에는 꼭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럼 북한은 2006년, 2016년 20세 이하 월드컵에 우승을 하고도 왜 그러면은 그 단계까지 못 가느냐? 기업화가 덜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시스템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어떤 대회에 있을 때만 모여가지고 한 보름 정도 대회하고 다시 자기 소속팀으로 복귀해서 훈련하다가 뭐 이런 식인데 일본과 미국은 프로리그가 있어서 1년 내내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력 유지를 위해서 1년 내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재능 면에 있어서는 북한 선수들이 일본이나 미국과 또 한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해도 그 재능을 꽃피울 만한 뒷받침이 없으면 결국은 다 중간에 활짝 꽃을 못 피우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직 결승전을 보기 전이라 이 방송일 기준 오늘 이제 결승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기면 아주 미국도 꺾고 일본도 꺾고 아주 대환영을 받겠지만 네. 이 지면은 또 치면은
준우승이라는 혁혁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환영 못 받을 공산이 99%입니다. 김정은한테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먹고 살고 이것만 챙기지 말고 일단 경제 개발을 하세요. 저기 사람이 굶어 죽는 데서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직업들이 늘어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행복의 총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늘어나서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면 각자의 재능에 걸맞는 데를 조금 더 맞춤형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스포츠에 비유를 해보죠. 예컨대 정말로 뛰어난 공을 던지는데 그 투수가 되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야구 선수가 있다. 근데 기타 뭐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이닝 정도는 엄청나게 던질 수 있지만 2이닝, 3이닝째 들어가면 체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야구가 별로 인기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빛을 발하기 힘들겠죠.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야구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이 프로야구가 아주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마무리 투수, 1이닝만 전문적으로 막는 이 클로징 피처, 마무리 투수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재능에 딱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야구가 번성하긴 하는데 그렇게 프로화까지 안 됐다. 그러면은 선발 투수로 쓰기에는 1이닝, 2이닝만 잘 던지니까 뭐 쓸 수가 없고 그냥 평범한 재능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회의 모든 면에서 모든 재능들은 경제가 번성하고 직업이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늘어났을 때 더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은 치약 종류별로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오면은 뭐 미백용, 잇몸 치료 뭐 하여튼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자유, 선택할 그 대상들이 확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인간 행복의 총량을 늘립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가장 최빈국이고 가장 폐쇄된 국가인데 여기서 정말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고 굶어 죽지 않을 걱정을 하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스포츠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승전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놀랍죠. 놀라운데 이제 여자 축구는 남자 축구랑 달리 산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도가 예를 들어 마음 먹고 그냥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역량 쏟아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공정 경제 구도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일정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20세를 넘어서서 성적이 잘 안 난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런 식의 저는 이게 국가라고 북한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가 주도라는 말, 정부 주도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의 비상수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선수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물론 우리도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못 살고 할 때 이런 식의 스포츠 영웅들이 탄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례가 하나 또 있어요. 한광성이라는 남자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잠깐 이제 북한이 노르웨이 출신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안데르센 감독이 잘 봐가지고 한광성 선수가 유럽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유벤투스 이런 데 가서 막 골도 넣고 날라다녀요. 근데 북한 경제 제재 때문에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제 귀국.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로서는 평생의 꿈인 유럽 무대에 정말 그 심지어 재능까지 있었는데 있어서 진출을 했고 물론 이제 연봉의 95%는 북조선이 다 뜯어갔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튼 유럽 무대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강제 귀국 당했다. 그래서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이번에도 이제 한광성 선수가 출전을 했더라고요.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짠하죠. 저 선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 명성, 실력 등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짝 필 수 있었는데
아, 김정은 때문에 저렇게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이 북한 20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 과연 결승전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일전에서 승부가 어떻게 날지. 네, 일북전, 북일전, 일북전, 한일전이 아니고. 한일전이 아니죠. 네. 북일전, 일북전. 네. 네. 북한이라고 생각하기 자꾸 한일전이라고 말하게 되네요. 네. 자기들은 아마 뭐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일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도 괜히 또 북한 동포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이겨도 이기면 이제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선전. 어쨌든 그러니까 김정은 덕분이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의 자체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선수들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한테 한마디 하자면 세계대회 준우승이라는 거 물론 이제 2006년, 2016년 우승 2번 했지만 준우승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좋고 준우승을 하더라도 너무 뭐 일본한테 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 몸으로는 축구 30초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제발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